오늘은 폴라라이제이션이 뭐냐,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전기장에다가 물질에다가 전기장을 걸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체를 갖다 여태까지 많이 다뤘죠. 도체에서는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사실 현상이 있어요.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없도록 전하들이 재빨리 움직여 가지고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전하 분포를 만들어내죠. 근데 부도체 같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도체의 어떤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도체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시오리가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성질이, 전기적 성질이 이 폴라라이제이션에 관한 거예요. 이 물질에다가 전기장을 걸면 물질은 모든 그러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다 뭘로 구성돼요? 이게 엘렉트론과 핵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을 걸면은 플러스 차지는 밀리고 마이너스 차지는 당겨져요. 그렇죠? 그래요? 전기장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플러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전기장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구름은 이렇게 당겨지고 좀 과장을 해서 그리는 거죠. 핵은 이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하의 중심이 시프트가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마이너스 전하의 중앙에 이제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는 곳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이폴 모멘트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폴 모멘트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가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을 해보면, 외부 전기장이, 주어진 전기장에 대해서 P는 E의 비례를 할 거라고요. 이거는 근데 뭐 계산을 안 해봐도 아는 거죠. 그렇죠? 스몰 필드가 있으면 스몰 엘렉트릭 필드를 조금 걸면은 분명히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폴라라이제이션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 리스판스라고 그래요. 근데 엘렉트릭 필드가 이제 세게 걸리면 이런 논리니어 항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가 쭉 나타나는데, 적어도 약한 필드에 대해서는 이런 건 다 무시해도 좋겠죠. 그렇죠? 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계수를 알파라고 그러면은, 이 알파를 뭐냐면 폴라라이저빌리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편극 상수,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우리는 폴라라이저빌리티.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기에 하나의 모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거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마이너스가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옮겨갔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얼마만큼 밀릴 거냐 하면 아주 많이 밀릴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밀리느냐 하면은, 계산을 하기가 생각하기가 더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이 마이너스가 가만히 있고 플러스가 이렇게 조금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이제 구름처럼 있고 이거 플러스는 점처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마이너스의 차지가 있는 데서 얘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힘을 받을 거라고요. right?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이렇게 밀 거라고요. 외부 전기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부 전기장하고 외부 전기장이 미는 힘과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당기는 힘이 캔슬되는 순간에 얘들이 정지를 할 거라고.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죠? 그걸 사용을 해서 플러스가 미는 힘은 얼마인가요? 전기장을 바깥에 주어진 전기장을 갖다가 E라고 그러면은, 그치? 그걸 E0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E0 곱하기 여기 있는 전하가 Q라고 그러면은 Q 곱하기 E0가 되겠어요. 이런 힘으로 여기 밀리고. 이거 뭐냐면 F1, F2는 얼마가 되느냐면 F2는 얼마나 될까? F2는 얘는 그냥 그 전하 분포가 그냥 구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뭐 생각하기가 좋은 거죠. 뭐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 물리학자는 그렇게 정확한 걸 계산하는 게 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균일하다고 그냥 가정을 해. 그것도 만약에 이게 사실은 뭐 이 가운데는 이제 많이 있을 거고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그 분포가 얇은 그런 분포를 하겠지만 이것도 또한 그렇게 정확한 걸 계산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그냥 원자의 크기를 R이라고 그러면은 이 크기가 R인 이 부도체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균일한 분포를 갖는 이제 이 내부에서 거리가 R인 거리가 얼마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스몰 r이라고 해봐요.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전장을 우리는 이미 구했죠. 시험에 냈잖아. 이번에 얼마야? 여기 차지 댄스를 로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 그러면 3 엡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R.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얘가 만들어내는 요 포인트에서의 전장입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로를 포지티브라고 그러면은 로제로 그럴까? 균일한 전하.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끝장입니다. 이게 로제로는 얼마냐 하면은 여기 총 저항이 저항이 아니라 총 전하가 Q라고 그러면은 Q지. 플러스 전하를 Q라고 그랬으니까 전체를 이걸 캔슬시키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도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로제는 Q 나누기 3분의 부피 3분의 파이 R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다 뭐를 곱해야 F2가 되느냐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전기장이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Q를 곱하면 그게 F2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F1과 더하기 F2를 더해서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컨디션을 주면은 R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R을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R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R은 뭐냐 하면은 R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거 더하기 이것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0이라고 놓으면은 R은 QQ 지워지고 E0 나누기 3 엡실론 제로분지 로 곱하기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P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이제 드디어 P를 구했어요. P는 얼마냐면은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Q가 토탈 차지가 마이너스 Q가 여기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다이폴 모멘트는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요 거리 D가 여기서 주어진 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서 P는 뭐냐? P는 얼마야? Q 곱하기 D야. right?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Q 곱하기 D가 얼마냐? 이게 로 제로분의 3 엡실론 제로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이제로 이렇게 됩니다. 로 제로분의 1이 얼마냐 하면은 이걸 뒤집으면은 Q분의 3분의 4파이 R 삼성 3분의 4파이 R 삼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Q와 Q가 지워져서 이게 얼마가 되냐? 3 지워지고 4파이 R 삼성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P는 Q에 무관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Q에 무관하죠? 응? Q에 무관해요. 왜 Q에 무관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과 이것을 넣는데 여기서 이건 캔슬이 됐는데 R의 로제로가 R은 로제로는 Q에 비례하고 그러네요. R은 로제로분의 반비례를 하고 따라서 Q의 반비례를 하고 차지가 커지면 R은 Q의 반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Q를 갖다가 곱했으니까 Q 결국은 이게 Q에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이 결과가 맞아요. 어쨌든 우리는 외부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P를 구했어요. In terms of what? 그 외부 전기장의 함수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리니어 리스폰스 시어리에 의한 이 알파예요. 이것이 알파. 그래서 이 알파 값은 결국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엡실론 제로에다가 대충 뭘 곱한 거죠? 볼륨을 곱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나누고 3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3 엡실론 제로의 볼륨이 되겠어요. 곱하기 2제로. 그러니까 알파 값은 뭐냐면 이 원자의 볼륨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이게 이제 원자니까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가정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구했죠. 근데 이제 이게 몰레큘이면은 좀 복잡합니다. 몰레큘은 뭐냐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H2O 그러면은 여기 O가 하나 있고 여기 H 해가지고 이게 당연히 이제 뭐냐면 플러스가 있는 곳하고 마이너스가 있는 곳하고 이게 딱 둥글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당연히 그냥 둬도 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몰레큘에 관해서는 이제 뭐 조금 더 디퍼런트 스토리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물질마다 굉장히 폴라라이제이션을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이제 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맛배기 정도는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폴라라이저빌리티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가 크면은 주어진 E0에 대해서 P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폴라라이제이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분극이 잘 되는 거야. 어? 질문? 자, 없으면 이제 개별 원자에 대해서 이제 혹은 분자는 내가 안 했지만 뭐 분자도 대충 했다고 그러고 넘어가. 넘어가. 분자에 관한 폴라라이제이션을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화학이나 공학의 영역입니다. 물리학자는 일단 계산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손 떼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리 해도 그 물리학자의 일이라고 안 쳐져요. 교과서에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매니바디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이게 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매트리얼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유전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부도체가 그렇습니다. 도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체라는 것은 전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이 최외의 원자라는 것은 한 원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 그냥 막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도체는 이제 그런 거고, 부도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유전체를 이야기할 때 속박전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박전화. 속도가 좀 너무 빨리 가는데. 자, 그러면은 폴라라이제이션이 있으면 일단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 물이라든지 뭐 이제 물 분자 같으면 폴라라이제이션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만들어졌으면 뭐 때문에 만들어졌든지 상관없이 외부 전기장이 들어와서 폴라라이제이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지가 타고나기를 갖다가, 그렇죠? 생긴 모양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있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여하의 이유로서 폴라라이제이션 P가 있을 때에 얘가 얼마만큼의 전기장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멀티폴 익스펜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파일 X를 쭉 익스펜전을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텀은 K2에 첫 번째 텀은 이런 거고, 두 번째 텀은 뭐였어? R 스퀘어드 분의 R 햇 곱하기 뭐였어? P였지.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플러스 하이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내 말을 믿어도 되고 아니면 계산을 해봐도 됩니다. 계산을 저번에 안 했나?
여기에 이제 2분의 D라는 곳에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 전개했던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점전하의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파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right? 그래 가지고서 이 Q 곱하기 D가 P이고 이 D가 Q는 무한대로 가고 D는 0으로 가는 그런 리미트를 생각해요. 응? 그럼 그게 뭐냐면은 포인터 like 다이폴 모멘트가 되겠어요. 그게. 응? 그래서 이러한 전화 분포에 있어서 Q는 0일 것이고 뒤에 있는 놈들은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 텀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P가 뭐냐 하면은 P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기 떨어진 거리 D 곱하기 Q예요. 그리고 이 떨어진 거리가 무한히 가깝다. 혹은 이걸 갖다가 주어진 거리에 떨어진 이걸 갖다 파이나이트 하고 싶어 이걸 무한히 멀리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이폴 포텐셜이에요.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 다이폴에 의한 엘렉트릭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산을 했죠. 엘렉트릭 필드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나왔어요? KE 곱하기 얼마가 나왔어요? 이게 엘렉트릭 필드가 R 3승분의 1에 3 R hat P R hat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P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다고.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아까 이제 한 대로. 이게 한 개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이걸 뭐 다 돼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즉 여기에 다이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점 여기서 R에서 얘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리 RI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RI에는 거리는 원점은 어디다 둘까? 이점 둘까? 원점. 그럼 이게 뭐냐면 RI예요. 이게 뭐냐면 R이죠. 이게 R이에요. 그러면 RI하고 이 놈을 갖다가 있는 이 놈을 뭐라고 하면 curly R이라고 그래요. curly R R이라고 하는 것은 R 빼기 R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돼요. 그렇죠? 모든 i에 대해서 pi와 ri 이걸 갖다가 curly ri라고 합시다. ir hat과 이 방향의 유닛 벡터를 r curly r의 ha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r의 스퀘어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짓이 있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볼륨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볼륨 안에 원자는 충분히 작으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 하면은 이 P를 뭐라고 그래요? P를
단위 볼륨당에 얼마만큼의 P가 있느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볼륨 안에 있는 것들을 P를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더하고 그거를 볼륨으로 나누면 그렇죠. 어떤 에브리지가 된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폴라라이제이션 덴시티. 덴시티가 나와요. 덴시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트 베어리블 Ri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변하냐면 그냥 컨티뉴어스 베어리블 R'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이 I에 대한 서메이션은 그렇죠? 이 I에 대한 이 Ri 이 다이폴들이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한 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적분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뭘로 가느냐면은 여기 Ke가 있었고 Ke가 있고 적분하기를 클리 R 제곱분의 P 이건 뭐예요? R 프라임 도트 클리 R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클리 R은 뭐냐 하면은 R 빼기 R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대신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어떤 볼륨 이거 대신에 P 하고 D3승 R 프라임이 돼요. 아우 미안. 그게 어디 가겠어요? 유닛 벡터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 폴라라이제이션이 있는 이 물질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물질 전체가 만들어내는 이 소스가 이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들이 소스가 돼 가지고서 임의 한 점에 만들어내는 포텐셜이 엘렉트릭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진행된 폼으로 이제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를 지금 R분의 R 해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의 R분의 클리 R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리버티브는 뭡니까? 이것은 R에 대한 데리버티브인데 sorry. R 제곱분의 여기 있는 거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R 빼기 R 프라임에 디펜드 하는데 이 R 대신에 R 프라임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이거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R 빼기 R 프라임만이 함수야. 그래?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에 R 프라임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이걸 이렇게 쓰겠어요. 프라임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꿀 수가 있다. R분의 1. 괜찮겠어요? 응?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이놈은 K 곱하기 P R 프라임에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쓰세요? 이거에 프라임의 R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부분적분을 하겠어요. 부분적분을 하면 이거는 K 써주고 이거는 그레디언트 클리 R분의 P 즉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에 얘를
얘가 얘한테 걸리면 이건 프라임입니다. 얘가 얘한테 걸리면 이게 되는데 얘가 얘한테 걸릴 때는 여긴 없는 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도로 빼줘야 됩니다. 빼기 프라임의 P의 R 프라임 나누기 클리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물질이 무한대까지 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유한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경계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서피스 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Ke 곱하기 자 이건 다 볼륨 적분인데 이건 서피스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P 또 서피스에서의 서피스의 노멀 벡터를 n 벡터라고 그러면은 n은 원래 햇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어차피 노멀 벡터니까 유닛 노멀 벡터를 n이라고 하니까 n이라고 하겠어요. Pn 네 R이 되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또 하나의 뭐냐면 R분의 이거 그냥 볼륨 텀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Ke 곱하기 이거 역시 볼륨인데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이 텀도 이거 R분의 1이니까 어차피 R분의 1이에요. R분의 D3승 R 프라임이니까 여기에 어떤 종류의 어떤 그 로 어떤 차지 덴시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럼 마치 우리가 보통의 일반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포텐셜 계산한 거하고 똑같죠.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의 어떤 다이버전스에 의한 차지 덴시티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 오브 P라고 하겠어요. 로 오브 P는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이거는 프라임의 P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뭐 프라임에서는 alright.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을 붙여줘요. 이건 뭐냐면 surface charge density라고 그래요. 시그마 오브 P.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시그마 오브 P. 시그마 오브 P는 뭐예요? 시그마 P 서피스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P N으로 정의를 해요. 자 이제 이러한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한 어떤 포텐셜이나 혹은 엘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는 뭘로 바꿨어요? 이제 어떤 조금 가상적인 차지 덴시티로 바꿨습니다. 문제를. 즉, 이 폴라라이제이션은 이제 잊어라 그 말이에요. 폴라라이제이션은 잊고 이 폴라라이제이션에 어소시에이트된 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볼륨 안에는 로 오브 P가 있는 어떤 종류의 차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차지냐 하면 로 P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 이렇게 주어지고 이 서피스에는 또 서피스 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시그마 오브 P가 존재한다. 이것은 N P예요. 오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파인한 이 모든 양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일반 물리 시간에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를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일반 물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대개의 경우에 중요한 얘기들은 다 쉬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P가, 이 P는 뭐냐면 여기에서 각 포지션에 있어서의 폴라라이제이션의 덴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밀집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쉬운 케이스를 생각해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 그냥 유니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 안에는 이 볼륨 차지 덴시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P가 유니폼하면 X 디펜던스가 없어요. 데리버티브 취하면 제로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는 얘기예요.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뭐가 있네요.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있어요. 이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어디서 났냐 하면 유니폼한 경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쭉 가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다이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이쪽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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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촘촘히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캔슬 된다고 할 수 있죠. right? 이놈도 캔슬, 캔슬, 캔슬 다 캔슬 되고 얘는 여기 있는 거하고 캔슬 되겠지. right? 이런 식으로 다 캔슬 시키고 남는 건 뭐예요? 끝에 것만 남아요. 끝에 것만. 플러스가 남는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만 남는 거죠.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폴라라이제이션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P 도트 N의 결과가 뭔지를 보겠어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N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P하고 N하고 방향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시그마가 플러스입니다. 여기서는 시그마 플러스예요.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P는 이쪽 방향인데 N은 이쪽 방향입니다. 바깥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N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이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이 컨벤션에 의하면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가 맞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분극에 의한, 즉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한 이건 볼륨 차지와 서피스 차지의 어떤 그 미닝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이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한 어떤 그 문제는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였는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꿨어요. 뭘로요? 그냥 차지 덴시티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차지 덴시티 문제로 바꾼 게 이 표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하 분포가 여기에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볼륨이 있고 여기에 도체가 있다. right?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경우도.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도체인 경우에 면전하 분포가 시그마가 있고 여기는 볼륨 전하 분포가 로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포텐셜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포텐셜을 만약에 저런 방법에 의해서 쿨럼 로에 의해서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즉 볼륨 차지 덴시티에 의한 컨트리뷰션하고 여기서의 서피스 차지 시그마에 의한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이 컨트리뷰션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없다고, 사실은 그런 경우를 별로 다루질 않았지만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그 도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참 인간이 다루기에는 절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쿨럼의 로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적분을 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 프린시플 이런 형태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도체 같으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서피스 차지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이 심고, 내가 여기 얼마든지 많이, 여기는 많이 심고 여기는 적게 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부도체면. 그러니까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실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도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들 좋아하는 대로 다시 재분배를 하지, 우리가 갖다 놓는 대로 얘들 결코 그대로 있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프린시플에 관한 한 이 공식은, 그러니까 이러한 접근법은 항상 맞아요. 도체의 경우에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접근을 안 한다는 것뿐이죠. 여기에 내가 항상 제로가 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유니폼 하면 제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맞닿아서 썸하면 제로가 된다고. 그 맞닿는다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유니폼 하면 내부의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캔슬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냥. 왜냐하면 이 거리는 여기 얘들의 차지는 기껏 해보면 뭐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는 거의 0에 가까이 수렴한다고 그러면은 폴라라이제이션은 제로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이 있는 것들에 의한 폴라라이제이션은 제로지. 도체인 경우에는 저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양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체 내부에는 일단은 그 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한다는 그 개념 자체도 없고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침투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부도체면은 얇게 쓸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전체가 얇은 막을 이루고 있다고? 아주 얇은 거 거의 이게 한 층만 이렇게 남는 그 정도로 얇은 거. Very good question. 그러니까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한 층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핀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층만 있어도 그 인프린시플 한 층만 있잖아요. 한 층이 있어도 여기 뭐냐면은 전기장 걸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라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각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균형된 상태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옆에만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3차원적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2차원 물질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가 이건 난센스죠. right? 3차원, 이거 2차원, 이건 3차원이 돼야 말이 되는데 볼륨 내에서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 뭐 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을 걸면 이쪽에 플러스가 형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고 이 픽처는 계속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자가 한 켜만 쭉 있어도 플레인에만 있어도 전장을 이렇게 걸면은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분리가 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다이폴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 한 층만. 그럼 플러스끼 마이너스끼 이렇게는 성격을 작용 안 하나 상관없는 거예요? 플러스끼리 요 사이의 힘.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의 힘은 뭐 지금 뭐 다른 것들이 이미 다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 육각 구조로에 의해서 보통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여기 하나씩 그렸지만 카본이 있으면 실제 카본이 6번인가 그렇죠. 6번이면은 모든 전자가 이걸 여기 다 참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자. 6번이니까 맨 마지막은 언제? 보자. 어쨌든 뭐 그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있어서의 8 역할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본을 결합시키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또 지금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뭐 얼마든지 복잡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팔을 이루어서 이런 식으로 팔을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장을 걸면은 팔들이 있어도 이쪽으로 좀 더 휘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right? 그러니까 여기 핵자가 옆에서 봤을 때 핵이 있는 곳에서 뭐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전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쉬프트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갔다. 전장이 이렇게 걸리면은 조금 쉬프트 됐다. 위로 올라갔다 전자들이. 그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말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자가 밑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소리. 엘렉트릭 필드니까 얘 핵이 위로 가고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갔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뭐 극성 분자가 받는 뭐 힘과 토크 이거 일반 물리에서 다 한 건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할까요? 유전체속의 전기자. 내가 그걸 다 빼먹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다 빼먹고 왔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극성 분자가 받는 힘. 그러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둬야 되는 이야기고, 나머지 이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여기에 전장이 있는데, 개개의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은 폴라라이제이션 벡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P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어떤 힘을 받느냐 혹은 돌리는 힘을 받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유니폼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Q 마이너스 Q 여기에 이제 D가 D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포스는 얘는 일로 밀고
얘는 1로 땡기면 어떻게 돼요? 폴스가 토탈 폴스가 제로. 그래. 유니폼한 경우에 그렇죠? 유니폼한 엘렉트릭 필드 안에 있는 P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토크는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모의 여기 원점이 O가 여기 있다고 그랬을 때에 이놈을 갖다가 R 플러스 이걸 갖다가 R 마이너스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 크로스 F죠. 그렇죠? 그래? R 크로스 F인데 이런 것들이 썸이에요. 근데 이 위치에 있는 놈은 F가 얼마냐면 2 곱하기 Q고 이 위치에 있는 놈은 2 곱하기 R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R 플러스 더하기 R 마이너스 크로스 마이너스 Q 2죠. 이게 토탈 토크예요. 근데 여기하고 엘렉트릭 필드가 만약에 같다고 그러면은 이건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R 플러스 Q 곱하기 R 플러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크로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R 플러스에서 R 마이너스를 뺀 게 그게 D 벡터예요. Q 곱하기 D 벡터 혹은 이걸 E 벡터를 갖다가 R 벡터라고 그러면은 R 크로스 2가 됩니다. R은 뭐냐 하면은 이 R은 이 curly R이라고 하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 벡터가 되는 거죠. 근데 Q 곱하기 R이 뭡니까? Q 곱하기 R이 이게 뭐죠? 응? P. 그렇지. 이게 P라고. P 크로스 2예요. 자, 근데 이건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Q-Q 시스템일 때 그렇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문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때는 뭐예요? 여기선 2하고 여기는 여기 2하고 여기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피스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목 if E 플러스 그러니까 R 플러스에서 R 여기서 하고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에서의 E가 같지 않으면 답이 뭐가 되겠냐? 어떻게 할까? 그래 Q 값은 그냥 두세요. Q-Q 시스템으로 하는데 엘렉트릭 필드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F는 뭐 F가 뭐냐면 왜 제로가 됐느냐면 Q, E, R 플러스에서 Q 그러니까 이거 해서 E의 R 마이너스 값을 뺐기 때문에 이제 뺐는데 이게 같잖아요. 아까 첫째 같다고 해서 이게 제로가 됐는데 안 같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이게 제로가 안 되겠지. Right?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세분할 수가 있죠. 이건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돼요. Right? 즉 R 플러스를 R 마이너스 더하기 뭐예요? 작은 D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D를 표시를 하고 이걸 갖다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Q 곱하기 뭐예요? D 도트 그레디언트 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응? 답이라고. 뭐 이 경우에도 뭐 이 비슷한 게 성립할 거라고요.